오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감장은 첫날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끝장 국감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언급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시작부터 고성이 오간 회의는 90여 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으로 관저공사를 맡았다고 지목된 인테리어 업체 21g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즉각 동행명령을 발부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민의힘은 반발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명령장을 들고 직접 21g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 앞에는 오래 전부터 비워둔 흔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도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소환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여야는 다시 한번 부딪혔고 국민의힘 측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늘 한번 나한번 만들어봐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로 논란이 된 김대남 전 행정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당은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꺼내들었습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민주당은 김건희 심판본부를 가동하고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 국감 이후에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김건희는 친일 2단 권력의 실체이고 실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중재로 수차례 휴전 협상을 벌였지만 전쟁은 가자 지구에서 레바논 그리고 이란을 향하며 중동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스라엘 현지에서 취재 중인 김민찬 특파원의 보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 섬광이 번쩍이더니 갑자기 빨간 불꽃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에 탄 파편들이 쏟아져 내리고 연쇄 폭발도 벌어집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이어 이제는 헤즈볼라와 전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레바논에서는 어제도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וב-12 החודשים שעברו אנחנו משנים את המציאות מקצה אל קצה. וכל העולם משתאה מהמכות שאתם מנחיתים על אויבינו. 레바논 헤즈볼라도 반격하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수십 발이 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쏟아부었는데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이 처음 시작됐던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지난해 하마스가 기습했던 그 시각을 즈음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퍼부었고 하마스는 미사일로 텔아비브를 노렸습니다. 1년 전 시작됐던 전쟁은 여전히 이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생존자는 등에 남은 총알 자국과 팔 흉터로 1년 전에 끔찍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We see the terrorists hiding and waiting to civilian that not do anything for anybody. This is the most traumatic. 전쟁 1년을 맞아 도시 곳곳엔 전쟁 종식을 상징하는 노란 리본이 내걸렸고 휴전가 100여 명의 남은 인질 귀환에 실패한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לגבי המלחמה זה צריך להיפסק, כי שני הצדדים, שלושת הצדדים, כל הצדדים סובלים. צריך לזכור שבסוף זה חיי אדם.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피해는 극심합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이래 4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고 9만 7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전쟁 1주년을 지나면서 포성이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어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녹색 소형 SUV 캐스퍼를 몰고 삼거리 한가운데로 들어섭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머뭇거리던 차량은 뒤늦게 좌회전을 합니다. 1차로를 달리던 캐스퍼는 2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다 뒤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멈춥니다.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접촉 사고 후 멈춘 차들로 뒤따르던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문다혜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약 0.149%,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문 씨를 근처 파출소로 입이 동행했습니다. 사고 이후 문 씨가 걸어서 이동한 길입니다. 문 씨는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신원 확인을 거쳤습니다. 문 씨가 캐스퍼를 운전하기 전 근처의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당초 이르면 오늘 문 씨가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출석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일반적 절차에 따르겠다며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묻자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경차 한 대가 난데없이 거꾸로 튀어나옵니다. 차선을 비껴가며 비틀거리던 차량은 달려오던 승합차 트럭과 연달아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인천 부평구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에서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몰던 경차가 역주행해 1톤 트럭과 승합차 등 7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제가 맥박 짚어보고 했는데 아예 맥도 안 뛰시고 구급차들 이제 뒤늦게 왔는데 심폐소생술이라는 거 다 했는데도 아예 안 뛰시더라고요. 사고 전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달리던 경차는 부평 나들목을 빠져나와 부평대로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우회전에 나들목에 거꾸로 진입하면서 100m를 역주행한 겁니다. 사고 동선엔 우회전 금지를 나타내는 교통 표지판이 서 있었지만 경차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했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입니다. 길가 미숙이갖고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나누지 갈리는 길에서 내비는 뭐 직진을 좀 더 가서 우회전하라 그랬는데 그한테도 우회전해버리고. 경찰은 경차 운전자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중앙 119 구조대 소속의 한 팀장이 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의혹으로 고소된 뒤 직위 해제됐습니다.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귀를 수차례 깨물어 피멍이 들게 했다는데요. 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위치한 119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앞마당입니다. 소방관들이 쉬는 시간에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대 팀장이 한 소방관에게 무언가 속삭이듯 다가갑니다. 이날 6번 정도 이런 행동을 했는데 족구를 못한다고 질책하며 귀를 깨물었다고 합니다. 해당 소방관은 귀에 피멍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관 생활하기 싫으냐? 그만하게 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이날 족구대회는 팀장이 주도해 센터 소속 3개 팀이 단합대회를 겸해 연 친목 경기였습니다. 족구 경기는 팀 간 교대 시간을 활용해 이루어졌는데 족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팀장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소방관에게 호통을 쳤는데 평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헤딩을 잘 못하게 되면 잘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이 엉뚱한 데를 한 번씩 나가면 발목까지 잘라라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피해 소방관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엄중히 처벌하고 실질적인 갑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과 중앙 119 구조본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해당 팀장은 의혹에 대해 진정인이 대면을 피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조사 결과가 자신의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만인 어제 주말인 일요일에 이례적으로 해당 팀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